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댓글 중에 한 분 제가 소개를 하며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미국 주식을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증권회사에 부탁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미국 주식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그냥 삼성전자만 하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 조언 부탁합니다. 하고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ETF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신 분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는 잘 사요. 똑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죠. 종목 이름과 종목 코드, 번호까지 다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검색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LG화학 다 나옵니다. LG생활건강, 셀트리온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식으로 얼마든지 개별 종목 사듯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증권회사에 부탁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했어요. 증권에다 하게 되면 간접 펀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액티브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어요.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비싸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싼 거는 3%짜리도 있어요. 평균 2% 정도 돼요. 연 보수가 2%씩 날아가요. 그런데 패시브 펀드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 보수가 0.09, 0.07%가 나와요. 그러니 2%에 비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에 0.1%, 그럼 10배가 차이 나죠? 근데 0.1이 아니라 0.07, 0.09예요. 그러면 2%면 몇 배입니까? 20배가 차이가 나요, 보수가.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막 50개, 70개 종목 중소형주까지 사서 막 관리를 해요. 샀다 팔았다. 그런 거는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 본인이 직접 사는 것이 훨씬 낫죠.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증권회사에 부탁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면 그런 생각을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세요. 그중에 극히 일부 분들이 댓글을 달아요. 근데 댓글을 달았다고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댓글을 올린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요. 어떤 댓글을 올리면 그 댓글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일부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딱 한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댓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어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비싸요. 연 보수가.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대부분 공격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 보면은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S&P 500 인덱스 수익률이, 인덱스가 패시브 ETF 말씀드리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라는데 100만 달러, 100만 달러를 걸겠다 라고 세계 주식투자 1등 워런 버핏이 2006년 5월에 말을 한 것입니다. S&P 500 인덱스, 우리 투자하죠? S&P 500 ETF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거는 나스닥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 5월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P 500 인덱스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라는데 100만 달러를 걸겠다. 100만이면 1000만, 1억, 10억, 11억이죠? 11억 3천만 원. 그래서 펀드 매니저하고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 내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하고.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결과가 나왔어요.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딱 10년이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S&P 500을 추종하는 ETF, 워런 버핏이 말한 그러한 패시브 펀드는 10년 누적 수익률이 125.8%가 나왔습니다. 그럼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1억을 투자했다면 2억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125.8%니까. 유능한 펀드 매니저하고 당연히 붙었겠죠? 실력 없는 펀드 매니저하고 했겠습니까? 워런 버핏하고 딱 붙었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붙었겠죠? 그랬는데 10년 누적 수익률이 36.3% 나왔습니다. 무려 3.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 난 이유 중에 큰 게 무엇인가 하면 매년 수수료 총 보수로 3%씩 빠져나갔답니다.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매년 수익에서 3%씩 빠져나갔으면 그 3%가 누적된 수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펀드 매니저가 지수를 못 따라간 것도 한 요인이지만 또 한 요인은 매년 빠져나가는 그 총보수가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2%, 3%씩 빠져나갑니다. 그 수익 차이 나는 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시합을 해서 워런 버핏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워런 버핏이 가진 게 아니라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패시브 펀드에 연평균 수익률 나온 걸 보니까 연평균 8.5% 수익이 났습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한 것은 연평균 수익률이 3%가 나왔습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런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무리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 그래도 이런 S&P 500이나 나스닥의 이 평균 지수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패시브 펀드, 이런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에 비해서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그러한 액티브 펀드는 총 보수도 빠져야 되죠. 이 사람들이 능력 부족보다도 원래 시장 구조 자체가 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차피 간접 투자하려면 펀드 매니저에 증권회사에 본인이 약정한 매달 50만 원, 100만 원 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대로 사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적 수익률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ARKK, ARKW 이것은 패시브와 액티브를 혼합한 것입니다. 액티브뿐만 아니라 패시브도 같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0.07, 0.09 이렇게 보수가 나가지만 이것은 그거보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0.75%의 보수가 나가요. 보수가 나가는 거 대신 그만큼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꼭 ARKK, ARKW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TQQQ 이런 것은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감춥니까? 저는 그런 거 못 감춥니다. 성격상.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되 이거는 위험한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께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S&P 500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고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나스닥을 추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방플러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투자를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 수익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나스닥도 해도 되고 S&P 500도 해도 되고 방플러스도 해도 되고 또 하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거 딱 보시면 국내 투자 안 하고 계시네요. 실망스럽습니다 하는 댓글을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돈 벌어서 수익 적은 한국에 있는 회사들 계속 사주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발전하기를 바라세요. 세계적인 국민연금 우리나라에 약 750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내보다 앞으로 점점 해외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네. 매국노네. 한국 거 사줘야 되지. 그렇게 어리석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자꾸 남들한테 뒤처지죠. 미래에셋,
증권회사 중에 미래에셋은 해외 부동산, 해외 건물, 빌딩 투자 많이 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네. 한국에 있는 건물 사고 한국에 있는 땅 사야지. 투자, 이것은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국산품 애용하자, 그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인드를 제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해합니까? 아시겠죠? 이번 영상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